오늘 수업은 함수의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의 연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함수의 연속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연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 도함수다라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자 이러한 느낌을 잠깐 밟아 볼 겁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를 밟아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항함수 구조에서 미분법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수투에서 여기까지 오잖니?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딱 수투의 절반이 끝납니다. 근데 그 절반까지의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다라는 걸 오늘 쭉 한번 총론적으로 밟아 가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얘기를 잘 정리를 해봐. 그럼 첫 번째 우리 이 이야기의 출발은 뭐냐면 함수의 연속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 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그죠?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쳐다보시게 되면 끊어진 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끊어진 점이 없으니까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구간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 이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들이야. 전구간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떴죠. 전구간 연속이다. 그럼 이 구간이라는 말이 뜨죠. 구간이라는 말. 그럼 이 구간이라는 말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구간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x값이 1 이상 2 이하이다. 이런 구간도 있었을 것이고 x값이 1 초과 2 미만이라는 구간도 있었을 거고 x값이 1 이상 2 미만이라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x값이 그 다음에 1 초과 2 이하라는 이러한 구간도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닫힌 구간 1,2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열린 구간 1,2라고 생각하면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닫힌 구간 1부터 열린 구간 2까지 얘 같은 경우는 열린 구간 1부터 닫힌 구간 2까지 이렇게 하시면 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구간은 뭐라고 쓰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절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는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 닫는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전 구간 연속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해석을 했고 이때 구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했던 이 구간의 표현법을 자 이렇게 정리하겠다라는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단원 연속 단어를 들어가면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됩니다. 구간의 표현법.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연속이란 단어가 이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연속이란 단어의 대칭이 되어지는 값 그러니까 반대어라고 해볼까? 얘는 이제 불연속이란 단어가 있겠죠. 불연속이란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과 어떤 함수가 불연속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저 연속만 자 선생님 빼와고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연속이란 단어만 빼왔습니다. 그럼 연속이란 단어를 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한 점에서의 연속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논할 수가 있냐면 자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논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전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전 구간 연속성을 논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연속성을 논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저렇게 세부적인 세 가지의 연속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 세부적인 세 가지의 형태별 연속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러면 연속이라는 건 뭐냐 그겁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냐? 연속이라는 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끊어짐이 없음을 의미하며 수학적으로는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은 함수 값 그죠? 그러니까 함수 값하고 그때의 극한값이 같은 값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수값, 하나는 극한값.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 보세요. 만약에 특정한 점을 하나 딱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x값 a란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a점에서의 함수값은 채워진 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이것의 y값, 즉 소위 말해서 fa 값이 무슨 값이냐면 함수값입니다. 이때 이 함수값과 비교되어지는 값이 A에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 그러니까 A에서 왼쪽에서 다가온다는 것은 Y값이 따라와서 이렇게 가서 결국 누구를 의미하겠니? 요 높이에 딱 머물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A의 좌극한의 fx 값을 의미하고요. A에서 오른쪽에서 오시게 되면 얘가 따다다다닥 해서 또 올라가서 이 값에 머무르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오른쪽에서의 극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값이 그죠?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개의 값이 A점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인데 이거의 값이 만약 하나의 값으로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존재하는 극한값하고 존재하는 함수값이 같은 값일 때 그때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이처럼 한 점에서의 연속성이라는 건 특정한 한 점 x는 a라는 이 특정한 한 점에서의 함수값 fa 값과 극한값 x는 a로 갔을 때 fx의 값이 같다 틀리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문제가 한 점에서의 연속성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드러나죠. 그러면 구간에서의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 구간에서 연속성이라는 건 그럼 이제 구간을 잘라주는 거죠. 야, 너 있잖아. 그럼 너 여기 자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구간 안에서 그죠? B까지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A부터 B까지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연속임을 보여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이 구간에서 연속성이라는 건 너 있잖아.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얘가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라는 걸 보여봐 라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의 연속성은 이것만 보여주면 됐는데 선생님 구간에서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x는 a점에서 연속이니 이거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저쪽 끝머리로 가서 x는 b에서 연속이니 이거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연속이니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셔야 구간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좋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x는 점에서의 연속은 우리가 배웠죠. 어디서? 여기서 배웠지 않습니까? 점에서의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고 배웠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는 함수값은 fa 값이 되는 거 맞지만 극한값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우극한만 비교 대상이 되어지겠죠. 왜요? 자, 우리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이쪽에서 다가오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값만 신경 쓰면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값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함수값과 우극한 여기에서는 함수값과 자극한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아니 선생님 그럼 이 구간에서의 연속은 그럼 다시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구간에서의 연속은 내가 점을 다 찍어갖고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연속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출현하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의 연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함수의 종류별 연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의 종류별 연속성이다. 아니 그러면 함수의 종류별 연속성이란 건 또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다항함수. 그럼 이 다항함수 소위 말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체크하고 싶은 함수가 다항함수라면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전 구간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 이러한 극한값이 같은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고 분수함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수함수는 특징이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점근선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분모가 0이 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x마 1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함수 자체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가 x는 1이라는 점을 땅땅땅땅땅 점근선으로 가지며 이쪽과 이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다 보니까 보다시피 x는 1에서 이 그래프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고 그 점은 다시 말하면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뭐가 된다는 거? 불연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간 안에 점근선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 점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는? 분수함수는. 다음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무리함수가 되어지겠죠.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는 이 무리함수의 특징을 잘 생각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y는 루트 fx가 무리함수가 되어지는데 이 무리함수는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요 값 그러니까 fx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만 뭐가 되겠습니까? 연속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프가 어차피 그쪽만 그려지니까.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는 우리가 y는 a의 x의 제곱꼴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지수함수가 되는데 지수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지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로그 함수에 해당되어지는 함은 y는 이제 로그 a의 x가 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 x값 진수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만 연속이 되어지십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삼각함수가 있는데 이 삼각함수는 다시 종류별로 자 y는 sin x라든지 y는 cosine x라든지 y는 tangent x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보았을 때 sin x와 cosine x 함수는 이 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지지만 이 tangent x는 우리가 배웠죠. 자 x값이 얼마일 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점근선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불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죠. 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슨 함수를 생각할 수 있냐면 가우스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 이 가우스 함수는 예를 들면 이거 루트가 아니죠. 가우스니까. 자, 가우스 함수는 뭐 가우스 x마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형태가 되는데 이 가우스 함수는 이 x마 1 값이 정수가 되는 점들마다 불연속이 되어지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있죠. 이 다항함수 버전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떤 함수가 나올 수 있냐면 절대값 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니네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값이라는 요거의 연속성을 따진다고 하면 절대값은 기존에 있던 함수를 갖다가 그려놓고 꺾어 올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에 꺾어 올린 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에 따라서 절대값 함수의 연속성이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안쪽에 만약에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다면 절대값이 씌워진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받아 놓으시면 자 다시 한번 자 이 얘기의 흐름을 다시 잡아가 볼게. 자, 우리의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뭘 하나 그려놨죠?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거는 연속이랍니다. 그렇죠. 연속이죠.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연속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은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매 점마다 같을 때 그때가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연속을 나타내는 방법은 물어보는 방법은 한 점에서 연속, 구간에서 연속, 전 구간의 연속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점에서의 연속이라는 건 특정 점에서의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함수 값이 존재하고 극한 값도 존재하셔야 되겠죠.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구간에서 연속성은 잘라놨을 때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연속이고 이 점에서 연속이며 가운데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점에서의 연속은 한 점에서의 연속은 맞지만 일단 극한값 자체가 좌우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점에서는 우극한만 존재하고 이 점에서는 좌극한만 존재하므로 함수값은 우극한, 함수값은 좌극한 그리고 구간에서의 연속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그 함수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 결국 전 구간의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 자체가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그 함수가 분수 함수라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조차도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함수를 결정하세요 라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항상 어떻게 풀리면 되냐면 이 함수가
불연속이 예상이 되는 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불연속 예상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지려면 불연속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불연속이 예상되는 점을 찾아. 그리고 그 점에서 불연속이 예상되는 점에서 뭐가 되게 만들면 돼? 연속이 되게 만들면 되는데 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 함수 값하고 그 점에서 극한값이 같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대충 함수의 연속이 뭐다라는 건 알 것 같아.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함수의 연속에 우리가 반대되는 말이 불연속인데 그럼 이제 불연속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자, 이렇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x는 a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그림만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자, 이 1번 그림은 당연히 x는 a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이거 불연속이죠. 근데 그 불연속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유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이 A는 A점에서 불연속이란 건 알았잖아. 그지? 근데 A점에서 불연속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일단 연속이 되려면 X는 A에서 무슨 값이 존재해야 돼? 함수값 존재해야 되지. 근데 이 그림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 맞냐 안 맞니? 극한값은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죠. 왜? 좌극한 값도 이렇게 가서 가까워가고 우극한 값도 이렇게 해서 한 점에 가까워져 가니까 극한 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 또 말해봐. 두 번째 그림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 자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갔다고 칩시다. 자, 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A에서 뭐야? 불연속 맞지?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그렇죠.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함수값은 존재하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자 이런 그림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왜 불연속이지? 이유가 뭐야?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뭐야?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 존재해야 안 해? 자, 존재하죠. 이게 함수값입니다. 극한값 존재해야 안 해? 이게 극한값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결국은 중요한 건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 함수값과 무슨 값이 같아야 돼? 극한값이 같으셔야 연속이 된다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자, 그다음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지려면 양 끝점의 연속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함수가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다음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불연속이 예상이 되어지는 그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 값의 미정계수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연속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연속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또 들어가 볼게.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x는 a라는 점에서 자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x는 a라는 점에서 fx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x는 a 점에서 fx가 연속이고 그다음에 gx도 만약 연속이야. 이거 두 개가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선생님이 fx 뿔마 gx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대답이 뭘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fx 곱하기 gx가 되어졌을 때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게 대답이 뭘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세 번째 fx분의 gx가 되어졌던 gx분의 fx가 되어졌던 이거가 x는 a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게 뭘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네 번째는 f.gx라고 되어 있는 이거나 또는 g.f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x는 a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자, fx가 x는 a의 연속이면서 gx가 x는 a에서 동시에 연속이면 당연히 그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한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뭐다?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속입니다.
나누기가 되어져 있는 것도 연속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점은 항상 조심하자. 분모가 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뭐가 되지 않는데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두 개가 연속이라고 하였을 때 x는 a라는 점에서 두 개가 연속이라고 했을 때 합성을 만들어도 그 점에서 연속이 되는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함수값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함수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fga 값이 되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ga 값을 베타라고 놓으면 이게 f 베타 값이 됩니다. 결국 이 새로운 f 베타 값 베타가 생겨버려. 베타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가 베타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에 해당되어지는 건 연속함수 두 개로 만들어 놓은 사칙 연산은 나누기 제외하고 자동으로 연속이다.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거 체크해줘라. 되겠죠? 하지만 합성함수는 반드시 뭐 하시라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성질입니다. 성질. 그러면 이제 알았지? 뭘 알았어? 극한 왜 배웠니? 극한 왜 배웠어? 1단으로 해서 극한 왜 배운 것 같아? 극한을 배운 목적은 함수의 연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맞죠? 왜? 함수의 연속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뭘 배운 거니? 극한을 배운 거야. 되겠지?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니? 이제 함수의 연속을 배웠지. 그럼 함수의 연속을 왜 배우겠니? 그 함수의 연속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 어느 한 점에다가 자 선생님이 a, fa라고 잡고 또 다른 한 점에다가 b, fb라고 담았을 때 이렇게 담았을 때 그렇다면 자 a, fa와 b, fb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두 직선의 이 두 점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본다고 하면 되겠죠? 기울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 b마 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fb 마이너스 fa 맞아 안 맞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됩니까? 여기서 보시면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의 변화율이죠. 변화율 맞아 안 맞아? 변화율. 근데 변화율인데 이게 특정 구간의 변화율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균 변화율.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을 갑자기 생뚱맞게 뚝 떨어지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세요. 자, 여기가 순천입니다. 순천. 여기가 순천이고, 자, 여기가 이제 광주입니다. 여기가 광주죠. 여기가 이제 광주인데, 순천부터 광주까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만약에 한 100km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거리가 100km입니다. 자, 100km인데, 100km 너무 뭐나? 60km라고 생각해 봅시다. 60km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천에서 광주까지 1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1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그죠? 1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그럼 나의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1시간분의 60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60km/h 맞아 안 맞아? 이제 요거를 60km/h를 우리가 왜 평균이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속도라고 나타내냐면 사실은 내가 순천부터 광주까지 갔을 때 속도가 계속 동일하게 60km/h를 밟은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는 100, 그다음에 50, 뭐 80, 30, 뭐 1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를 밟았는데 결국 통으로 쭉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1시간 나왔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우리가 60km/h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1시간 동안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속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거지. 됐니? 그럼 봐보세요. 아까 여기서 보세요. A부터 B까지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붙였니? 평균 변화율이라고 붙였죠.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있겠네. 그지? 되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으니까 평균 속도라고 불렀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9시 10분의 속도를 물어봤다고 쳐봐. 야, 너 9시 10분의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얘는 9시 10분의 평균 속도가 아니고 뭘 물어본 거지?
순간 속도를 물어본 거죠. 순간 속도. 맞아 안 맞아? 순간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순간 속도. 다시 말하면 이 함수의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 있다면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 그럼 순간 변화율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B점이라는 걸 갖다가 점점 A점에 가깝게 보냈을 때 뭐라고? B점을 점점 A점에 가깝게 보내면 어느 순간 B점과 A점이 겁나게 붙어 있을 만큼 가깝게 온 그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의 변화율. 그걸 뭐라고 부르면 돼? 순간 변화율.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을 지금 배운 거야. B점을 점점 A에 보냈다. 그게 뭐야? 리미트 B가 A로 갔을 때 B마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런 느낌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목적으로 두는 F'A가 바로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시부터 10시까지 너 평균 속도 얼마야? 60km/h요. 그 평균 속도가 아닌 난 네가 9시 10분 10초 그 순간에 네 속도를 알고 싶어. 그게 미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간을 쪼개서 잘게 쪼개서 쪼갠 한순간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게 뭐라고요? 미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딱 먼저 얘기하고 선생님 한번 끊을 거야. 흐름을. 네, 여기까지만 딱 잡아봐. 자 보세요. 자 리미트 B가 A로 갔었을 때 B-A분의 FB-FA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F'A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F'A의 뜻 자체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뜻이 있냐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거 왜 그런지 볼게 이제. 다음 세 번째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분 계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었을 때 평균 변화율은 이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뭐를 의미했지? 이 직선의 뭐? 기울기를 의미했지. 기울기. 맞아 안 맞아? 근데 요 B점을 점점 A점에 가깝게 붙이면 봐봐. 만약에 B점이 이만큼 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렇게 연결된 기울기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B점이 요만큼 가깝게 오면 이런 기울기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B점이 이만큼 오게 되면 이런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다 B점이 A점하고 가깝게 붙어버리면 그 점에서 무슨 느낌처럼 보이겠어? 접선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 A에서의 뭐의 기울기이기도 하다?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미분 계수라고 부르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요 세 가지 뜻 자체는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물이 이제 봐봐. 굉장히 많은 걸 선생님이 한 번에 쏟아냈는데 이 한 번에 쏟아낸 이 많은 것들이 니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아니? 문제를. 자, 그럼 봐봐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니네 책에 보면 어디를 한번 쳐다보냐면 연소함수의 성질이 아닌 자, 보세요. 자, 스텝 2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정도 가셔야 아마 이제 의미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 가시냐면 5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개념원리 50페이지에 41번 한번 봐보세요. 자, 왜 갑자기 이 문제를 들이대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일단은 기억번 있죠? 기억번은 너무나 쉽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합성함수의 뭐지? 극한이죠. 합성함수의 극한. 맞아 안 맞아? 자, 봐보세요. 지금 기억번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 기억번은 자, 기억번은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1마 f.gx의 극한이지.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반드시 안의 극한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럼 x가 1마니까 fx gx입니다. gx 여기 있죠. 1은 여기 있죠. 맞아 안 맞아? 1에 정확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때 y값은 쭉 해서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1에 가까워져 가는데 1보다 밑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뀝니까? 1의 좌극한의 fx야. 이해되니? 그러면 1의 좌극한의 fx니까 1값은 여기 있으니까 좌극한 이렇게 가니까 그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어지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맞았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봐봐. 니은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니은번에 보면 이거는 이거 돼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함수가 뭐냐에 상관없이 자, 봐봐. 이제 중요한 얘기야. 연속성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속성 체크 방법은 뭐냐면 자, 세 가지입니다. 자, W, H 이겁니다. 연속성 체크를 어떻게 하라고? WH. 그러면 W는 뭐냐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자, 이렇게 풉니다. 누가에 해당되어지는 걸 찾아. 그럼 누구야 여기는? fx, gx가 누가지? 그러니까 fx, gx는 되겠죠? 어디에서? x는 1에서 딱 이렇게 써 이렇게 x는 1에서 어떻게 어느 책에 뭐라고 써져 있든 간에 이렇게 해봐. 그럼 가장 빨리 풀 수 있어. 그럼 어떻게가 되겠지? 어떻게는 왼쪽에다가 함수 값을 써. f1 곱하기 g1 값은 같아야 돼. 뭐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뿔 fx gx 값이라는 극한 값하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좌의 fx gx 이게 다 같아야 이게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다 왼쪽에다가는 f1 값을 찾아서 써. f1 값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0 곱하기 g1 값 1이니까 왼쪽 함수 값은 얼마가 만들어지니? 0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1뿔 fx 값 찾아서 써. 1뿔 fx 값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1뿔 gx 값 얼마가 되니? 0이죠. 그럼 곱하기 0 되는 거죠. 1마 fx 값 얼마죠? 1마 fx 값 이렇게 가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마 gx 값 이렇게 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마 gx 값이 1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어지겠죠. 근데 극한값이 0과 1이니까 다르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연속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연속성의 체크를 저렇게 가보시라는 얘기지.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자 보세요. 디귿번 봐보세요. 디귿번. 자 누가 g 도트 fx가 이해되니? 어디에서? x는 0에서 어떻게? gf0이라는 함수 값이 누구랑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0뿔의 gfx라는 극한 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0마의 gfx의 값이 같은지 확인해라 이런 얘기라고요. f0 값 확인하러 가세요 빨리. f0 값이 얼마인지 빨리 찾아. f0 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g0 값으로 바뀌죠. g0 값 얼마입니까? 여전히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함수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0뿔 fx 빨리 읽어. 그럼 0뿔이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쭉 내려와서 0이 되지. 하지만 0보다 위에서 왔으니까 한 번 더 바뀌어. 0뿔 무슨 x로? gx로. 근데 0뿔 gx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0이죠. 그 다음에 0마 fx 이렇게 오셔야 되죠. 잘 봐. 0마 fx는 높낮이가 없이 1로 유지가 됐지. 그때는 합성함수 드릴 때 그 다음 거에 그냥 y값 즉 함수값 그냥 읽으시면 되고 g1 값은 얼마니? 1이죠. 같아 달러? 다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불연속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속성을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자 WWH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성을 체크하는 거다. 이게 함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달라지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그냥 W에 해당돼. 누구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복잡해졌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잘 봐놓으시고 문제 풀 때 저렇게 정리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좀 함수의 연속이 이거보다 좀 어렵다라는 느낌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자,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대로 내려와. x는 어디에서? 1에서 맞지? 연속이 되도록인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운 거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가르쳐준 거하고 똑같아. 얼마다? c. 그러니까 c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랬을 때 누구만 해결하면 돼? 요것만 극한값 함수에 올리면 돼. 그러니까 얘가 x-1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x의 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대 값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대 값을 계산하려고 보면 일단 x가 1 들어가니까 분모가 0 되니까 분자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봐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x 분의 gx라는 극한값이 이렇게 있었을 때 되겠지? 자, 이제 이거 이렇게 써봐 한번. 자,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자동이야 반자동이야? 그 자동이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이거 자동입니다. 근데 반대로 분자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이거 자동이야 반자동이야? 이거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그러면 왜 반자동이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진짜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극한값이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 뭐가 아닐 때만 이렇게 돼.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 0이 되어지잖아. 극한값이 0이 되어지면 이 명제는 성립해 안 해. 이거 거짓돼 버립니다. 거짓.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자동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다. 그럼 바로 써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따라서 분자가 x의 3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푼 이유는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1, 0,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값. 나중에 한 번 더 배우면 저거 인수분해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값이죠?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 되어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는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잘 봐 이거. x-1의 제곱분의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래서 x-1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값이 되어지는데 하나 날렸는데 여전히 분모 0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다시 분자가 또 뭐 돼야 돼? 0. 그러니까 1 집어넣으니까 1뿔 a 플러스 1 값은 얼마가 되겠다? 0이다. 그래서 a가 얼마나 갈 수 있죠? 마3이다. a가 마3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요 위에 있는 상황이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랬을 때 x마 1 값분의 a 값이 마3이니까 여기가 x 마3입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딱 쓰니까 얼마가 돼? 3이죠. c 값은 얼마나 걸 알죠? 3이다.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2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저 정도의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C가 왜 3이라고요? 자, 극한값을 다 계산하시라고요. 이게 다 넣고 계산하시면 3이 나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풀었을 때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자, 바로 실력업까지 가볼게. 니네 48번 보이죠? 48번. 하나씩 하나씩 번외로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하지 말고 다 적어놔 그때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 이 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얘기를 좀 할게. 뭐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머릿속에 강력하게 담아놔라. 하나는 fx 플러스 a는 fx 마이너스 a다라는 이 표현법과 그지? 이 표현법과 자 vs 그 다음에 fa 플러스 x는 그 다음에 fa마 x다 이 표현법과 vs 되겠죠? 그 다음에 fa 플러스 x 플러스 fb 마이너스 x는 c다라는 요 정도의 표현법. 이것도 같은 문자로 써줄까? 근데 또 어차피 vs니까 a마 x는 c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법 있죠. 이 세 가지 표현법이 다른 표현법이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 세 가지 표현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표현법이. 자, 제목을 써드릴게.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있죠. 첫 번째는 주기입니다. 주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성인데 대칭성 중에서 선대칭입니다. 얘는 점대칭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말이죠.
자, 얘 같은 놈은 자, 주기가 몇 A가 되어지는 거냐면 2A가 되어지는 반복형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띵 하고 띵 하고 띵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게 마이너스 A, A, 3A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되고요. 자, 얘는요. x는 a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운데 x는 a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토막돼서 접으면 훅 하고 접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a, 2분의 c에 대하여 대칭이 되어집니다. a, 2분의 c.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휙 하고 점 대칭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a, 2분의 c에 해당되는 대칭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조금 일반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 않겠니?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fx 플러스 a 값은 fx마 b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일반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fa 플러스 x 값은 fb마 x 값이다 이렇게 일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도 fa 플러스 x 값 플러스 fb 마이너스 x 값은 뭐다? c다 이렇게 일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에 대한 대칭 이런 얘기입니다. 저 이걸 가지고 이 일반성을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대칭 마찬가지죠. 요 일반성을 가지고 어디다가 슉 하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음에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자, 절대값 a부터 절대값 마이너스 b까지, 그러니까 a마 b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거대 이제 차이점 자체가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떨어져 있니 이런 얘기니까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게 주기에 해당되어지는 값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되겠죠? 우리가 그 주기함수의 표현법하고 대칭함수의 표현법은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써준 건 헷갈리지 말라고 딱 이만큼만 써줬습니다. 그런데 요 대칭성에 해당되어지는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미적으로 넘어가고 수투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대칭적분이라는 게 나와요. 대칭적분. 이 대칭적분이 수능 킬러 문제의 아이템이에요. 킬러 문제 아이템. 대칭성을 알지 못하고는 그 문제를 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가르쳐준 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니? 저 정도는 앞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관계를 쓰면서 반드시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놓고 요 정도는 내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 문제로 오시면 이제 요런 느낌이 딱 있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저렇게 열심히 써줬는데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모르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요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가 그죠? 얘가 선생님 써준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fx 플러스 0은 fx 플러스 4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얼마? 주기가 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마다 맨날 뭐 한다는 얘기죠?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죠? 저렇게 주기가 4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림을 내가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0부터 2까지 2x마 4를 구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2 집어넣게 되면 0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선생님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만나보세요. 지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이 그래프는 마사부터 출발해가지고 2까지 2, 4,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옵니다. 여기까지. 얘가 마이너스 4값이고 얘가 2값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2부터 4까지 구간에서는 얘를 따라간답니다. 근데 저 그래프가 뭔지는 난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모든 실수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 다음 구간에서도 이 2차 함수 자체가 연속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연속이 되는 그래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4까지 그렸을 때 이게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 그래프가 마사에 해당되는 이만큼하고 높이값이 같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그래야 다음 구간에서 주기가 4니까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 다시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이 모양이 갑자기 이 사값을 집어넣었을 때 마사가 아닌 다른 값으로 막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하면 그 다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연속이 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얘기죠. 그럼 이 느낌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이 점에서 뭐가 되셔야 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연속.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4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오셔야 돼? 뭐가 나오셔야 돼? 마이너스 4.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연속이란 거 어떻게 확인해요? 자 봐봐. 아까처럼 거창하게 이제 문제 풀 때 막 극한값 함수값 이거 안 해. 봐봐. 이 점에서 연속이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0이죠. 그럼 여기다가 또 2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4 플러스 2a 플러스 b. 맞아 안 맞아? 같아야 되지. 하나. 그 다음 4값 집어넣어. 여기다 4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16 플러스 4a 플러스 b. 그게 얼마가 되시면 돼? 마이너스 4. 연립하시면 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되겠죠? 자 확인. 자 보세요. 일단 무슨 문제가 나오시고 주기가 나오시고 연속성 문제가 나오시면 뭐라고요? 주기의 연속성 문제가 나오시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딱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 주기의 연속성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주기의 연속성은 크로스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위에다가 2 집어넣고 밑에다가 2 집어넣으면 같다 한 방.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크로스죠. 크로스 위에다가 0 집어넣고 밑에다가 4 집어넣으면 같다. 이렇게 하면 끝. 뭐라고요? 요 등식 자체가 그림을 그려서 알려줬잖아 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요렇게 한 방 요렇게 한 방이라고요.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4 집어넣은 게 같고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같다고요. 오케이? 주기의 구간이면 크로스하라고. 알겠지? 단! 주기가 딱 4칸인데 여기 떨어져 있는 게 4칸이 맞아야 되겠지? 그죠? 또 저기 또 안 맞는데 또 맞게 하지 말고. 알겠지? 근데 다 맞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말 그대로 진짜 3초 컷. 아시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주기의 그죠? 주기의 연속성 문제는 크로스해라. 됩니까? 이제 넘어가 됩니까? 자, 그대로 넘어가셔서 47. 자, 내가 체크해야 될 함수가 누구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체크한다라는 건 이 함수를 바꿔놔야지. 뭐 fx-x는 0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요거를 체크하는 거야. 이거 대 부호를. 이해되니? 되죠? 자, 그럼 체크해 봅시다. x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음수네. 맞아 안 맞아? 자, 음수에 찍어. 그 다음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f0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양수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1 값은 마이너스 2니까 마3 음수네. 그래 안 그래요? 다음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f2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또 음수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세요. 됩니까? 그러면 x축을 적어도 몇 번 관통하게 되니? 그래서 2개입니다. 이해돼? 지금 저게 무슨 값 정리입니까? 저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드릴 때 연속성을 논할 때 연속성은 총 몇 개로 나누어서 논할 수 있다고 그랬죠? 3개. 그렇죠. 한 점에서 연속, 구간에서 연속, 전구간에서 연속. 맞아 안 맞아? 마지막 전 구간의 연속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뭘 찾는다? 불연속이 예상되는 점을 찾는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그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음을 보이면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네. 그죠? 기억나죠? 그죠? 네. 자, 마이너스 2일 때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군요. 쏘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요. 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미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범위가.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숨어 있었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거 플러스 양수네. 이 3개입니다. 3개 이거. 3개라고요. 마이너스 2 값도 대입하셔야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 값이 양수예요. 자, 대입해 보시면 아주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양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됐죠? 뭐 누가 자꾸 그랬었는 거예요? 누구요?
자, 정리되셨으면 그대로 53번으로 가서 53번 답을 써봐. 기본적으로 뭡니까? F1 값 얼마입니까? 말해봐. F1 값. F1 값 얼마? F1 값 얼마? 3이죠. 3. 다음 G1 값은 얼마야? 오케이. 자, 1불 fx 값 얼마? 1불 fx 값 얼마? 1보다 큰 쪽에 대입해야 되니까 얼마요? 3. 그죠? 다음 1불 g는 여기다 지금 보니까 1불 k. 맞아 안 맞아? 자, 1마 fx 값 밑에 집어넣고 얼마가 돼? 1 곱하기 1불 k.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에 같아지려면 k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죠? 등호가 성립되는 K값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4번 답 써봐.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F1과 F2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써먹어야 됩니다. fx 자체가 지금 다항함수니까 일단 1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0이죠. 그리고 뒤에 몇 차인지 모르니까 gx를 하나 놓으세요. 살려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x마 1값분의 fx 대신에 x마 1값하고 x마 2값하고 gx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약분치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g1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얼마? 2분의 1. 그럼 g1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1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G1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라고 했을 때 fx 함수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얼마에서 출발하니? 자, 1점에서 얼마에서 출발해? 0에서 출발하지. 2점에서 얼마에서 끝나죠? 0에서 끝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사이에서 내가 이거 사이에서 이거를 쪼개고 들어갔을 때 1부터 2까지 사이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근이 몇 개겠어 당연히? 2개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1부터 2까지 존재하는 게 2개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이라도 밑으로 출렁하고 내려갔다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근이 몇 개가 또 추가가 돼. 자, 이렇게 2개가 추가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찾는 거냐면 아니 요 중간에서 이것의 흐름이 바뀌는 즉 y값의 이 부호가 바뀌는 값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요거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1,2에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개냐 이런 얘기고 지금 중요한 것 자체가 G1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값이고 G2값도 얼마니? G2값도 얼마? G2값도 얼마야? G2값. 그죠? G2값 봐봐. G값 땅땅 하면 G값은 얼마가 돼?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G2값은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요렇게 돼 있는 게 fx 함수 자체가 내가 x-1값하고 x 플러스 1값하고 그 다음에 gx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이제 정리를 딱 해나가는데 1부터 2값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 함수 자체가 2분의 1값에서 즉 이걸 딱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x마 1값분의 fx 즉 x마 1값하고 x 플러스 1값하고 여기다가 gx를 딱 붙였는데 얘가 이제 2가 나와져 2분의 1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분을 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1값분의 gx 값이 지금 2분의 1이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얘가 1 들어갔으니까 2가 돼서 뭐야? 아 그렇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함태에서 이게 한번 끊겼냐 안 끊겼냐 이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적어도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gx의 차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gx의 가장 적은 차수는 g1값하고 이렇게 되어지려면 gx가 몇 차가 돼야 돼? 몇 차?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x를 갖다가 ax 플러스 b라고 놓았을 때 1 집어넣어봐. 1.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돼? 2a 플러스 b. 근데 그게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두 개를 그대로 빼봐.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값은 마이너스 1 값이지. 그럼 a가 얼마가 돼? 1이죠.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fx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x마 1, x마 2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는 거야? x마 2분의 3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밟은다는 거야 안 밟은다는 거예요? 밟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란 얘기예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